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될 도구인 챗봇 AI, 그중에서도 챗GPT와 제미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구를 쓰기에 앞서 각 서비스의 개발사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챗GPT는 오픈AI의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제미나이는 검색 엔진인 구글에서 만든 AI입니다. 구글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우리가 평소 자주 쓰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도구들과 연동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챗봇 창을 켜면 도대체 뭐라고 적어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지 막막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때 여러분이 즐겨 찾기 해두고 꺼내 볼 수 있는 가이드 사이트 세 곳을 정리해 드릴게요. 무작정 질문을 던질 때와 이 사이트들의 내용을 참고해서 답변을 받아볼 때의 차이를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쉽게 말해 AI와 대화하는 법을 다룬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 왼쪽 메뉴를 보시면 제로샷, 퓨샷 같은 용어들이 보이실 텐데요. 용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시안을 만들 때에 AI에게 예시를 하나도 안 주고 그려줘라고 하는 게 제로샷이라면 내 포트폴리오 스타일은 이런 거야라고 예시를 몇 개 보여주고 시키는 게 퓨샷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이런 기법들이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AI가 자꾸 못 알아듣는다 싶을 때 이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기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면은 확실히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제미나이 프롬프트 가이드입니다. 이 자료는 특히 실무 비즈니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면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기획안도 쓰고 이메일도 보내야 하잖아요. 이 가이드는 프롬프트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페르소나, 태스크, 컨텍스트, 포맷으로 정의해 주는데요. 이렇게 구조화된 질문법을 익히기에 가장 좋은 사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챗GPT 유즈 케이스 페이지입니다. 앞선 두 사이트가 방법을 알려준다면 이곳은 실제 프롬프트 예시들만 모아둔 곳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죠. 막상 AI를 켰는데 뭘 시켜야 할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 이곳의 예시들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이 사이트들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실무를 하다가 막혔을 때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가이드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로 이 각 사이트들 방문해 보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따로 오픈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이트는 한국어로 설명이 적혀져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자연스럽게 읽히는 문장들도 있기는 한데 어떤 느낌인지 어떤 뉘앙스로 사용하면 되는지 맥락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해 보시고 나면은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하면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서 이제 관련된 이 예시와 그리고 설명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활용법이나 모델들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제미나이 사용 가이드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사용해 보고 나니까 지금 잠깐 오류가 발생을 하는지 다운로드를 누르고 나면은 파일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이런 문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조금 한번 접속을 해보시고 신청을 해보셨을 때 이 파일이 자꾸 안 뜬다 하면 다른 두 사이트를 사용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알려드렸던 사이트가 바로 이 다양한 챗GPT의 유즈 케이스를 보여주는 사이트인데 여기 지금 과학자를 위한 채팅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과학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요런 그 채팅 사례 예시들 그리고 대학 교수, 고등교사 하면서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꼭 이렇게 역할을 부여해서 부여된 이 사례들을 꼭 이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이 채팅을 가지고 학생이, 대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각 디자인학과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줘라는 거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사용하는 챗봇을 켜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 사이트에서도 이런 다양한 테크 방법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는 화면에 이렇게 캡처해서 추가한 다음에 여기에서 언급되는 초보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줘. 그리고 사례는 디자이너를 위한 사례 위주로 설명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죠. 사진에 있는 챗봇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들에 대해 초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예시 프롬프트와 답변. 그러니까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그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뿐만 아니라 답변 그리고 간단한 설명과 함께 10가지 정도를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나는 디자이너이니까 디자이너를 위한 예시 위주로. 그래야 저희가 좀 더 와닿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로샵 프롬프트부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샵 프롬프트 가장 기본 설명 없이 바로 요청하는 거다. 추가 예시나 조건 없이 원하는 작업을 태스크를 바로 지시하는 방식입니다. 하면서 SNS 홍보용 카드 뉴스 제목 5가지를 만들어 주세요. 대상은 소상공인입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예상된다. 빠르게 아이디어 초안을 뽑고 싶을 때 적합하다. 그 다음에 퓨셔 프롬프트 원하는 결과물의 형식을 예시로 제시하면 챗봇이 그 패턴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형식처럼 카드 뉴스 문구를 만들어주세요. 예시 1페이지는 뭐뭐 2페이지는 뭐뭐 하면은 주제는 이렇게 알려주고 나면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하면서 이제 예시를 보여줬으니까 제가 좀 더 원하는 방식의 형식으로 답변을 해주겠죠. 형식이 중요한 디자인 작업에 유용하다. 그리고 다른 것들 이렇게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것들도 확인을 하고 설명을 읽은 다음에 예시 프롬프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답변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챗GPT에서 사용하는 유즈 케이스인데요. 유즈 케이스는 장점이 챗GPT에 지금 제가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로그인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걸 클릭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들도 챗GPT가 자연어 기반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자연어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한국어로 바꿔줘라고 요청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뭘 써볼까요? 이런 거 사용해볼까요?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위 내용 한국어로 번역. 자, 그러면 저는 무슨 분야 전문가입니다.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UX 리서치용 제가 디자이너라는 거를 AI한테 학습을 시켜둔 상태여가지고 챗GPT가 제가 디자이너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디자인 UX 리서치용 예시로 바꿔줘. 그래서 다듬어 줬습니다. 저는 디자인 UX 리서치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전문가는 아닐 수 있지만 전문가다라고 하면 전문가가 전문가와 대화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겠죠. 일반인이랑 대화할 때보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분야 전문가야.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알려줘 라고 요청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의미 있는 디자인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 탐구해 볼 수 있는 핵심 연구 질문, 분석 방향 또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관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런 것들.
자, 이것도 요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번역해주고 주니어 디자이너용으로 바꿔달라. 원래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형태, 그리고 주니어 디자이너용으로 이제 예시 문장을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시각 디자인 분야의 디자이너이자 리서치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업로드한 연구 논문을 읽고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세요. 자, 논문 안에는 어떤 부분이 등장하는지, 어디에 등장하는지, 어떤 시각 요소가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학생 예시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학생 study 좀 긴 내용이 네요. 아니면 이 사이트 자체를 복사해서 보내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예시 10가지, 예시가 많으니까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예시 10가지 원문과 내가 볼 수 있는 시각 디자인 예시로 할게요. 시각 디자이너 예시 사례로 참고할 수 있게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를 열심히 보고 있나 보네요. 네, 웹사이트 검색 중. 자,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원문 나와 있고 디자이너용 나와 있고 다 영문으로 알려주네요. 자, 한글로 번역해달라 하겠습니다. 네, 원문의 의도와 구조를 유지하되 디자이너 관점으로 자연스럽게 대응시켰다라고 하네요. 교수 역할을 맡아서 챗GPT한테 교수 역할을 부여해주는 거네요. 교수 역할을 맡아서 제 과제를 평가 기준표에 따라 채점해 주세요. 시니어 디자이너의 역할로 제 포트폴리오 레이아웃을 평가해 주세요. 사진 같은 걸 캡처해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타이포그래피 정보 위계 대비 정렬 기준 중심으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를 말로 설명하며 이해하기. 예시 같은 것도 있고 현재 감정에 맞춰 설명해 주지. 지금 너무 의욕이 없어요. 너무 귀엽네요. 의욕이 없어요. 이런 상태라는 걸 고려해서 물리학 강의를 설명해 주세요. 아이디어가 막혀서 답답한 상태입니다. 번아웃 상태에서 과도한 정보 없이 정리된 가이드가 필요할 때. 네, 사례 연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게임 형식으로 만들어주세요. 요즘에 챗GPT랑 대화하면서 제미나이의 아니야, 헷갈리네요. 구글의 제미나이를 사용해서 이런 게임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죠. 이런 거 한번 활용해 볼까요? 제미나이로 이동하겠습니다. 즉석해서 저도 바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구에서 가이드 학습 UX UI 기본 원칙 시각 디자인에서의 를 좀 보충할게요. 시각 디자인에서의 UX UI 기본 원칙을 퀴즈나 게임처럼 풀어 설명해 주세요.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구들을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두시는 것도 좋아요. 동영상 만들기, 이미지 생성하기, 캔버스 시각적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요즘에 그 나노 바나나 프로 버전으로 모델이 업데이트 되고 나서 인포그래픽 같은 거를 만드실 때도 엄청 많이 쓰죠. 이렇게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버튼에 그림자를 넣어서 볼륨감을 주어 누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디자인 기법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보면 버튼이 이렇게 플랫하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살짝 볼록하게 그림자가 넣어져가지고 디자인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은 접근성, 친밀성, 일관성 어느 걸까요? 한번 힌트 보기 해볼까요?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성질을 말해요. 영어로는 요거 영어 제가 영어를 잘못 읽어서 자 그러면 직관 행동 유도겠죠. 그러면은 정답입니다. 행동 유도성은 사물의 형태만 보고 사용자가 어떻게 조작해야 할지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런 걸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뭐한
100가지 질문 같은 걸 만든 다음에 교수님께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채팅도 한번 좀 더 읽어볼게요. 일부러 문법이 틀린 문장을 만들어주세요. 요건 영어에서 쓸 수 있겠네요. 시험 준비를 위한 학습 일정. 과제를 끝낼 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 시험 대비용 퀴즈. 이런 거 좋네요. 디자인 최종 납품정 체크용 퀴즈 혹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챗GPT에서 해보겠습니다. 퀴즈 말고 체크리스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보충 설명을 좀 적어주는 게 좋겠죠. 주니어 디자이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고를 좀 방지하고 싶다.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디자인 최종 납품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세요. 주니어 시각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줬네요. 기본 정보, 최종 버전 파일이 맞는지, 파일명 혼동 여부, 마지막 피드백이 모두 반영이 되었는지. 너무 좋네요. 텍스트 카피 오브로 체크. 이거는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과 저도 같이 한번 나눠서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납품 30분 전에 반드시 손 떼는 시간 확보. 이런 거 너무 좋죠.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좋으니까. 그다음에 화면 확대 축소 2번 보기. 다른 사람에게 1분만 보여주기. 급할수록 체크리스트를 실제로 하나씩 체크. 그러면 요거를 PDF로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가끔씩 챗GPT가 한글 폰트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폰트 스타일은 영문을 쓰는 것 같네요, 지금. 영문 폰트. 아니네. 명조 폰트를 쓰고 있네요, 명조 폰트. 아이고. 요거는 저와 사용하는 기호가 지금 맞지 않아서 뜨는 경우예요. 어쨌든 이렇게 PDF로 받고 나면 저희가 사실 쓰는 이 폰트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PDF보다는 워드 파일로 제공해 달라라고 하는 걸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한글 파일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보통 사용하는 이 도구다 보니까 한글 파일로 제공해 달라 하면 안 해주고 워드 파일로 제공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도 과학자가 아니라서 활용 못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에 기반한 것들을 시각 디자이너의 역할로 사례를 바꿔달라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롬 핸드 투 프롬프트 두 번째 특강, 첫 번째 파트에서는 챗봇 위주로 AI 활용법을 제가 설명드렸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챗봇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11랩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투 스피치, 그러니까 TTS라고 해서 내가 입력하는 이 텍스트 대본에 따라서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사용해서 읽어주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한국어로 되어 있는 대본은 없어서 영문이네요. 네, 챗GPT한테 한번 대본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대본을, 날씨와 관련된 대본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런 다음에 붙여넣기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보이스라고 조세희 음성 보이시죠? 그다음에 제가 아핫 AI 코너에서는 진행하시는 원종윤 교수님 보이스를 학습시켜서 교수님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이 나레이션 음성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제 음성을 학습시켜 둔 걸 가지고 자, 한번 제너레이트 스피치 말하는 음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뭔가 세팅 때문에 지금 읽히는 음성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보시면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겉옷 할 때 좀 발음이 어색하기도 하죠. 이제 대체로 제 보이스가 잘 학습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저도 깜짝 놀란 만큼 들기도 합니다. 뭐 여기는 뿐만 아니라 보이스 체인저라고 해서 입력하는 이 스크립트, MP3 파일을 다른 보이스로 읽게 만드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운드 이펙트라고 해서 어떤 사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사운드를 만들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보이스를 크레이트 클론 보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만든 건 프로페셔널 보이스 클론입니다. 근데 이걸 만들 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에서는 프로페셔널 보이스를 한 가지까지만 만들 수 있고, 이 음성 학습시킬 때는 5분 정도 걸리지만, 실제로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이후에 만들어진 보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었고, 음성은 제 음성 파일, mp3 파일을 추출해서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을 학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근데 2시간 더 이상, 그 학습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더 자연스럽게 제 보이스를 읽어주는 음성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간략하게 11랩스 사용법 좀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글 AI 스튜디오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그 일정 한도에 도달하면 API 키를 발급받아야 된다라는 안내 문구가 뜨기도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아까 11랩스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음성과 관련된 기능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인투 오디오 위스 제미나이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말하는 음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명이서 대화하는 걸 만들고 싶으시면은 멀티 스피커 요걸로 하시면 되고 저는 싱글 모드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쓸 수가 있는데 저는 뭐라고 쓸 거냐면 이 사이트에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투리로 얘기하는 20대 여성의 음성을 만들어 달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부산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20대 여성의 음성이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부산 어투가 뭐가 있을까요? 부산 사투리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부산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20대 여성의 대사 만들어줘 짧게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냈고요. 챗GPT에서 만들어준 대사만 사용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진짜 말이 어렵네. 오늘따리 좀 안다, 그치? 괜히 시작했다. 여기는 고민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한다라고 소가로 안에 한번 써볼게요. 그런 다음에 구글 AI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투 스피치 이것도 텍스트를 입력하면 읽어주는 보이스를 만들 수 있는데 보이스 종류는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여자 음성 보이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생성. 아이고야, 이거 진짜 와 이리 어렵노? 오늘따라 일이 좀 많다, 그제? 괜히 시작했다. 잠깐만. 이거 다시 한번 보자.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소괄호로 적어둔 부분은 읽지 않고 바로 스크립트가 나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죠. 근데 20대 여성이 아니고, 이게 두 번 들어갔네요. 20대 여성이 아니고, 한 30대 정도 되는 음성으로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좀 더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20대 여성이 어린 소녀는 아니지만 좀 더 어린 목소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린 소녀의 목소리라고 한번 입력을 해줬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진짜 와 이리 어렵노? 오늘따라 일이 좀 많다, 그제? 괜히 시작했다. 잠깐만, 이거 다시 한번 보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대 음성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부산 사투리를 읽어달라라고 하는 것도 잘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음성을 만드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다운받으실 때는 점을 누르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11랩스도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를 넣고 나면은 다운로드 받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지 생성 사이트인 미드저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영상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상 생성되는 퀄리티가 다른 영상 생성 플랫폼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오지는 않아서 저는 보통 이미지 작업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수많은 스타일과 관련된 코드들이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도 다 스타일 세 가지 이미지가 컨셉에 맞게 생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여기는 뭔가 드로잉 느낌, 손 스케치 느낌, 혹은 요건 일러스트 느낌, 그 다음에 실사 같은 요거는 조금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미지가 생성됐고, 이것도 간단한 드로잉, 그 다음에 실사나 홀로그램 같은 이미지들도 나와 있습니다. 실사 이미지가 이야기를 하니까 안 나오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수많이 학습되어 있는 스타일들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제가 한번 사용하는 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러스트 느낌 중에 가장 적합한 게 이런 이미지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런 일러스트로 나오는 코드가 전화번호처럼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다, 부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사전에 보통 일러스트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16대 9 비율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것도 수많은 코드로 제가 만든 이미지들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뽑아내는데 유용하겠죠. 물론 이런 이미지들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포스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패키지 디자인을 할 때 참고 자료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일부 영역에 이 일러스트를 추가해서 이제 드로잉 자리를 좀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직접 그리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죠. 그러면 이런 이미지 스타일을 만들었다. 그럼 패키지 디자인할 때 이 일러스트 스타일을 활용해서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나노 바나나를 사용해서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피 이미지를 카피할게요. 그런 다음에 아까 나노 바나나를 쓸 수 있는 사이트가 프리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픽으로 가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입력을 했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카피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런 다음에 생성. 네, 생성되는 동안에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그 사투리를 쓰는 이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스크립트와 이렇게 생성하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든 영상을 제가 중간에 잠깐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따마 오늘 해야 할 일 와 이리 많노 끝이 없네. 김사원, 이것 좀 부탁. 내일까지 할 수 있지? 과장님 이거 요즘 AI로 다 되잖아. 땡큐. 아니 과장님 이걸 왜? 김쌤 내가 하나 부탁. 이것도 좀 해도 AI로 요즘 다 된다더라. 이게 더 급해서 오늘까지만 좀 해줘. 이거 AI가 누구 집 A 이름입니까? 아내 땀은 진짜. 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영상 보고 오시니까 딱 이미지가 잘 생성되어 있어서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바탕에도 그림이 들어가 있고 샴푸 디자인에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샴푸가 배경 이미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샴푸 안에다가 일러스트 그림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계속 결과물을 보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원통 모양의 샴푸 디자인 아이디어 샴푸 패키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충을 좀 했습니다. 이미지를 활용해서 원통 모양의 샴푸 패키지 디자인 아이디어 시안을 제안해줘.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다. 세련된 패키지 디자인 이미지가 여기 보면 사진 속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죠. 사진 속 배경으로. 그래서 사진 속 배경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패키지 디자인의 배경으로 사용된다. 패키지의 배경으로 사용된다라고 조금 더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될 동안 다른 또 이미지를 한번 미드저니에서 생성해 볼게요. 자, 보면 이건 얘 약간 그 고전 만화 스타일의 일러스트가 생성되는 프롬프트 같네요. 지금 작업 요청을 했고 이런 일러스트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서 드로잉 느낌의 일러스트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 플랫한 느낌의 이런 일러스트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잘 생성되고 있어요. 이렇게 생성되는 거는 또 이 화면을 캡처해서 이런 만화 그림체에 어울리는 영상 스토리보드를 제안해줘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 또한 요거는 이런 그림체에 어울리는 포스터 레이아웃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제안해줘 라고 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생성이 됐을 것 같아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목업 이미지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배경 화면이 이렇게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이미지는 제가 활용을 해서 레퍼런스 자리에 이 이미지를 넣은 다음에 배경에 있는 일러스트를 지워줘 제품이 강조되게 단순한 흰 배경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이런 스타일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다음에 프리픽에서 이미지를 붙여넣기 하고 이런 일러스트 스타일이 사용돼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요청을 먼저 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러스트 스타일이 사용된 패션 위크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전에 요청했던 결과를 보면은 이런 일러스트 스타일이 잘 적용이 된 샴푸 디자인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랜덤한 결과로 생성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아예 일러스트가 없어진 이미지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업에 사용할 이런 이미지들도 많이 만들기도 해요, 사람들이. 자, 어쨌든 이렇게 홍보 포스터도 요청을 해놨고요. 또 생성이 되고 있는 동안 다른 이미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스타일이 되게 독특하죠. 생성을 요청을 했고요. 그런 다음 이것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생성이 되고 있고요. 요건 조금 아쉽기는 하다, 그죠? 저희가 서울 패션 위크까지는 여기 텍스트 타이틀이 괜찮았는데 여기 한글 텍스트가 아무래도 해외 자료가 더 많다 보니까 한글이 좀 자연스럽게 레이아웃이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디자이너가 해야 하는 역할이 좀 분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레이아웃과 관련된 부분, 좀 전형적인 레이아웃 안에서 이 포스터가 생성되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또 QR코드나 좀 그 하부에 쓰여지는 그 서브 타이틀이나 캡션 같은 것들은 일일이 입력을 좀 해줘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내가 만든 이 일러스트를 목업으로 바로 표현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요거는 약간 그 아시안 문화권, 동양 문화권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그런 그 스타일 코드였나 봐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어떤 특정한 텍스처가 느껴지는 스타일 코드, 그리고 좀 강렬한 컬러 톤이 사용됐고요. 이것도 네, 이런 만화적인 카툰 느낌의 스타일이 느껴지는 스타일 코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드저니의 장점은 수많은 코드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무드보드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들을 다 모은 다음에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라고 학습하는 것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일을 바꾸는 스타일 크리에이터 이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미드저니는 한 번 정도는 한 달치를 구독해서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다음 이런 이미지들이 생성되고 나면은 제일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이미지를 실제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로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미드저니의 경우는 업스케일하는 이 기능 자체가 있긴 합니다. 기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냥 이미지 생성 그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업스케일을 제공하지 않는 사이트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업스케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따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업스케일 말 그대로 그냥 그 단어를 조금 바꿔서 발음은 똑같은데 업스케일이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여기도 예시가 나와 있죠. 전후 하면서. 이미지 전, 후 이렇게 업스케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쪽에 가면은 다운받을 수 있는 아이고 바로 안 나오네요. 다운받을 수 있는 데스크톱 이 운영 체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윈도우는 여기서 클릭하시면 되고, 맥은 여기서 클릭하시고 나면은 맥 구독해야 하는 그 저기 앱스토어로 이동되기 때문에 여기 DMG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업스케일 프로그램이 네, 깔려 있으니까 이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오픈을 했고요. 이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미드저니에서 만들었던 이미지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종류에 따라서 업스케일을 하는 방법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아트를 선택했고, 그러고 나면은 1456에서 816 사이즈에서 2911, 1632 사이즈로 업스케일 된다라고 떠 있습니다. 업스케일 버튼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미드저니에서도 업스케일 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업스케일이 다 됐다고 알람이 방금 떴네요. 네, 업스케일이 전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 요거는 제 원본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그런 다음에 업스케일 된 이미지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요게 원본 이미지였고요. 원본 이미지. 그 다음에 미드저니에서 업스케일 했던 이미지. 그 다음, 요거는 그 업스케일 하는 프로그램에서 업스케일 했던 이미지인데, 보시면은 조금 차이가 있죠.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이 원본 이미지의 스타일을 대부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질감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업스케일 해준다라는 특징이 있고,
이 업스케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업스케일 할 때 여기 있는 픽셀들을 뭐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업스케일 해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일관성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스케일 하고 싶을 때는 미드저니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미드저니의 경우는 미드저니에서 자체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한 이미지를 업스케일 할 때 유용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업스케일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미드저니에서 만든 거면은 미드저니 업스케일 기능을 사용하시고, 이제 외부에서 만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업스케일 프로그램을 따로 그냥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업스케일 하는 이미지 사이트, 그리고 프리픽 사이트,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 11 랩스, 미드저니까지 사용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하일로우에서 영상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하일로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유료로 플랜을 구독하고 있는데 어떤 기능들이 가능한지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아까 가지고 있었던 이 영상 이미지가 네, 요 일러스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엔드 프레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엔드 프레임을 아마 넣었던 이미지가 있네요. 네, 요걸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클로즈업 된 이미지를 퍼스트 프레임, 스타트 프레임에 넣고, 그 다음 마지막 엔드 프레임에는 타임라인이 쭉 가서 요 장면을 엔드 프레임 이미지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연출되는 영상이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모션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바뀌는 엔드 프레임이 저 이미지로 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엔드 프레임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 때 해상도도 그리고 분량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스크립트를 써주면 영상이 어떻게 연출될지를 써주면 더 좋긴 하지만 입력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생성 버튼 한번 눌러보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 무빙과 관련된 프리셋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카메라 컨트롤이라고 해서 카메라 모션에 어떻게 들어갔으면 좋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어 그 옵션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천천히 클로즈업 되는 푸시인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사용해서 영상 생성을 요청해 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카메라 프리셋을 또 다른 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클로즈업, 줌인 되면서도 옆으로 이동하는 생성 버튼을 한번 눌렀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이제 프리셋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생성되는 결과를 기다렸다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세 가지 결과물이 다 나오긴 했는데, 결과물이 다 비슷하게 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은 한번 공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프롬프트를 따로 입력하지 않았을 때인데, 이것 또한 사람이 그 오른쪽 상단 쪽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클로즈업 되는 장면으로 연출이 됐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천히 이 클로즈업 되는 푸시인을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영상이 생성됐습니다. 첫 번째랑 비슷하죠? 첫 번째가 이렇게 천천히 클로즈업 되는 거였었는데 푸시인도 비슷하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줌인되면서 왼쪽으로 살짝 이동되는 거였었는데 따로 이동하지는 않고 그 줌인되는 것만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카메라 컨트롤을 입력할 수도 있고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영상을 생성할 수도 있는 하일로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양한 AI 도구들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여러분들 또한 이 업무를 그냥 디자인에만 사용하지 말고 디자이너가 필요한 영상 소스들을 만들 때, 혹은 음성 스크립트를 만들 때, 혹은 보조적으로 부족한 도메인을 보충하기 위해서 챗봇을 활용할 때 등등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한번 응용해 보시면서 좀 디자이너가 AI 활용하는 그 방법을 좀 한번 프로세스로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롬 핸드 투 프롬프트 특강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은 추가로 문의하실 부분 있으시면은 제가 다 선배로 연락처가 이미 다 공유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공유되어 있는 연락처 통해서 연락 주시면 또 궁금한 부분 제가 답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